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상상수월래 한국경제TV 주식창 최영동 교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기업 얘기를 좀 오랜만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고요.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너무나 좋아요. 엄청나게 좋습니다. 지금 1,900원대 강하게 좀 돌파를 시켰고, 음, 의미 있는 상승세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올해 7월 달? 그러니까 올해 고점 자체를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좀 강하게 좀 돌파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기업이 올해 2021년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. 이제 4, 4분기가 좀 남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, 좀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과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감성 코퍼레이션은 되게 재미있어요, 여러분들. 기업 분석을 다들 이제 HTS를 통해서 이 기업 분석을 좀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휴대폰 보조 배터리, 충전기, 스마트폰, 액세서리 제품 등을 이제 제조, 수입 및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딱 이것만 보게 되면은 도대체 이 회사가 뭐야?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? 이 저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이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거야? 라고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으신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게 되면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일단은 뭐 대부그루와 버추얼 마이닝을 자회사로 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대부그루하고 버추얼 마이닝이 있는데 이 앞기업입니다. 앞기업. 대부그루. 대부그루에 대한 이 기업 내용을 보셔야 돼요. 자, 대부그루가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의류 제조 및 유통, 의료, 디자인을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자회사가 스노우피크,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스노우피크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? 라고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옆에 보이시죠, 여러분들? 요거. 스노우피크. 요 기업인데 딱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넓은 초원인가요? 아니면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? 아니면 이제 넓은 요러한 이제 자연 환경 속에서 텐트가 딱 있죠?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요,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옆에 딱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죠? 유승범 배우입니다, 유승범 배우.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, 영화에서? 참 연기력, 부당거래에서 그 검사 역할이 저는 가장 임팩트가 좀 컸다. 부당거래에서 가장 임팩트가 컸다.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좀 손에 꼽히는 훌륭한 배우, 성격파 배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유승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 현재 이 스노피크가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. 뭔가 아웃도어 의류, 그러니까 뭔가 캠핑 의류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스노피크가 상당히 뭔가 좀 감각적으로 뭐 이런 이제 제품들도 만들어내고 모델, 그러니까 메인 모델도 상당히 좀 잘 세웠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뭐 이런 브랜드더라고요.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봤더니 가격도 비싸. 뭐 이제 이러한 이제 오리털 파카도 사실은 물론 오리털 파카가 싼 의류는 아니잖아요. 항상 이제 기능성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또 한철 정도에만 또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다 높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약간은 좀 프리미엄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이제 가격 책정을 좀 했더라고요. 뭐 4, 50만 원 정도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. 4, 50만 원씩. 그래서 이 회사가 기존의 IT에서 점차적으로 뭔가 이제 의류, 어페럴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스노피크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기업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최근에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, 최근의 사회 변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. 최근 들어서는 뭐 아빠 어디가를 통해서 우리나라 뭐 캠핑이 이러한 이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이제 프로로 많이 지금 기억이 되고 아마 제 기억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프로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제 이러한 이제 가족 단위의 캠페인 인구가 그때서부터 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좀 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뭔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정치될 만 할 때쯤 참 이게 운이 좋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
코로나19가 딱 터진 거죠. 네, 코로나19가 딱 터지다 보니까, 그동안에,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 재미를 좀 찾아야 되고, 국내에서 레저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, 이 캠핑이라는 하나의 뭔가 이 카테고리가 이 전 국민의 욕구를 그냥 건드린 게 아니라고 할 정도로 제 주변에도 되게 많아요. 엄청 많습니다. 제 지인 중에는 이 캠핑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승용차만 타고 다니다가 SUV로 바꿔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SUV로 바꾼 그런 이제 친구도 지금 몇 명 봤고, 그리고 뭐 가족 단위로 계속 이제 뭐 캠핑도 다니고 뭔가 이제 이러한 이제 활동들을 하는 그런 인구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인 이 감성 코퍼레이션 그리고 스노우피크가 계속적인 상승 그림을 좀 그려나갈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상당히 좀 잘 만들어져 있다. 만들어져 있다.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뭔가 이제 이러한 이제 해외여행 쪽보다는 이러한 이제 국내 여행, 그 국내 여행 쪽보다 국내 여행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러한 환경들보다는 뭐 가족 단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규모 단위로 움직여질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캠핑 인구에 대한 욕구가 뭐 계속적으로 좀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이 감성 코퍼레이션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 자체는 상당히 좀 잘 뒷받침돼 있지 않나? 뒷받침돼 있지 않나라는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최근에 저기 특허청에서 발표한 내용들, 그러니까 기사들도 좀 보시게 되면 되게 재밌는 기사가 좀 있어요.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, 제가. 이거예요, 이건데, 이게 9월 23일인가요? 9월 23일 날 특허청에서 발표를 한 이제 보도 자료인데, 코로나 피해 야외로 캠핑 한번 떠나볼까요? 거리두기 여행을 위한 캠핑용품 디자인 출원 전년 대비 54.5%가 증가가 됐다. 똑같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.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캠핑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. 자연스럽게 캠핑 관련 용품의 디자인 출원도 활기를 띠고 있다. 지난해 국내 캠핑 시장 규모는 약 4조 원, 캠핑 인구는 약 700만 명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.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캠핑 용품의 디자인 출원이 20년에는 221건으로 19년 143건 대비해서 54.5% 증가를 했다라는 뭐 이런 이제 통계 자료들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. 돈이 되기 때문에. 그리고 뭐 캠핑용 테이블이라든지 뭐 수납용품, 관련 용품들에서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이제 출원 양이 증가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제 환경 자체는 상당히 좀 잘 만들어져 있고, 그리고 스노우피크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잘 갖춰지고 있는 그런 환경 하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,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. 감성 코퍼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? 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인데, 또 관련 자료들을 제가 좀 찾아봤죠. 그랬더니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. 이 회사가 이거는 이제 증권사에 대한 분석이에요. 증권사에 대한 분석인데, 짜잔 보이시죠, 여러분들? 2020년도 사업볼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면 모바일이 66%. 그런데 2021년도서부터는 변화가 많이 없었습니다. 모바일에 대한 매출 비중은 30%로 뚝 떨어지고 무료 매출이 70%. 엄청나죠, 여러분들?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, 거기에다가 이 스노피크 어페럴에 대한 오프라인 점포당 분기 매출액을 좀 보셔야 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.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요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2021년도 1쿼터에 YOY 기준으로 49%, 2021년도 2분기 YOY 기준으로 100%가 넘는 신장을. 그만큼 이 브랜드가 뭔가 이 캠핑 인구에 먹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먹히고 있다라는 거. 의미 있는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온라인 판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. 그리고 온라인 판매,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온라인 판매에서 근데 좀 승부를 좀 봐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잖아요. 근데 이게 브랜드가 히트를 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. 브랜드가 히트를 했기 때문에. 여러분들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여러분들 채널이 아니에요. 뭔가 사진책이 아닙니다.
우리나라에서는 의리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.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.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MZ세대 쪽에서 먹히면서 이 브랜드의 인지도를 굉장히 크게 끌어올렸고 매출액에 대한 변화 흐름들 뭔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딱 들어서는 그러한 계기가 됐는데 이 스노우피크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에 대한 판매 흐름들이 판매량이 차후 추후죠 추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 지속적인 이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가져가야 되겠어. 욕심을 좀 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오프라인 매장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온라인 시장에서에 대한 상승 부분들도 상당히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렇더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 신세대? 신세대라고 하면 너무 우리 이 표현을 쓰는 제가 너무 늙어 보이잖아. 그쵸? 그러니까 MZ세대. 최근 MZ세대의 가장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? 플레이스라고 해야 될까? 핫플레이스? 아니면 핫 온라인샵?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무신사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. 무신사의 이 스노우피크가 2020년도 2월서부터 또 입점을 해가지고 런칭을 해가지고 의류 판매가 좀 시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웃도어 브랜드 무신사양 매출액 추이를 한번 좀 지켜보게 되면 되게 좋아요. 괜찮아요. 네,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뭐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긴 한데 이게 브랜드 인지도가 계속 좀 늘어나고 이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브랜드의 특징이 되게 재밌어요. 뭐 실례를 들어서 노스페이스. 노스페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게 패션 브랜드에 가깝잖아요.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제 특수한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특정한 이 등산 인구를 위한 전문적인 브랜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패션 브랜드가 돼가지고 전 고등학생이 아니다. 우리나라 올라가봤자 몇 미터 해발 몇 미터 안 되는데 다 인구가 무슨 막 히말라야로 올라가야 되는 네팔에 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상황인데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. 노스페이스에서 해외에 이제 그 등산 전문 등산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 하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우스갯소리 아닌 그게 웃긴 상황이죠. 웃긴 상황인데 뭐 어찌됐든 그만큼 이 패션 브랜드로 인식이 되고 뭔가 이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요 패션 시장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만큼 또 브랜드에 대한 히트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. 물갈이가 굉장히 빨리 되죠. 어느 하나의 브랜드가 히트를 치게 되면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또 그 열기가 빠르게 식고 그리고 그 빠르게 식은 그 공간은 또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와서 또 키우고 뭐 이러한 이제 뭔가 이제 유행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트렌드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상당히 좀 빠른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한번 이게 히트작이 딱 들어서게 되면 뭐 엄청난 폭발적인 매출액에 대한 변화, 성장 흐름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이 스노피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장성, 뭐 가능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이제 추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핫하다라고 할 수 있는 요 무신사 온라인 샵에 들어가면서 이 변화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신사와의 뭐 전략 제품 등을 통해서 시너지가 딱 발현이 되고 그 시너지가 발현되는 과정에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뭐 1,900원? 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7월 달에 대한 고점 부분들을 좀 돌파를 했다라고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기보다는 오히려 FNF, 뭐 MLB가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하면서 40만 원씩 가버리잖아요, 주가가. 뭐 연일 올라가잖아요. 나는 이제 주가에 대한 하락들을 다 무시할 거야. 라고 할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어페럴 기업인데, 보이시잖아요. 80만 원, 40만 원대도 갔다가 이제 80만 원대까지 가버려요. 상황이잖아요. 물론 이제 분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만, 뭐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이 감성 코퍼레이션에서도 나오지 말란 법은 없죠. 물론 이제 주가가 1,900원짜리 갑자기 40만 원 간다, 80만 원 간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이러한 이제 성장 가도를 좀 달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뭔가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. 그동안에는 뭐 IT 쪽에 있으면서 계속적인 좀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이제 원형 바닥 패턴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
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뭐 중국 시장에서에 대한 성장 흐름들,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하면서 또 세간의 좀 입방을 올라가고, 또 MZ세대 쪽에서 뭐 이런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이 새로운 이제 뭔가 이제 트렌드 세터들이 한 번쯤 또 들고 일어나서 이게 보편화된 브랜드로 좀 가게 되면 올 겨울에는 좀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좋은 방향대로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의류 기업 중에 하나다. 그동안에 뭐 한세실업, 영업무역, 뭐 FNF, 뭐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았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, 그런 종목군들이, 그러니까 뭐 한세라든지 영업이니까 뭔가 ODM, OEM 쪽에서 성장을 하는 기업들 같은 위드 코로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들 있고, 뭐 이렇게 FNF라든지 뭐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브랜딩을 가지고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뭐 새로운 영역을 또 구축하고 있다. 국내 시장에서에 대한 뭔가 히트작, 성장, 뭐 이런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가는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기존의 ODM, OEM 우리 업체들과는 또 다른 성격으로 우리 업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좀 관심을 좀 가지게 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이러한 기업, 요 감성 코퍼레이션을 좀 말씀드렸고, 뭐 마지막으로 좀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실적은 뭐 좋진 않아요.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FN 가이드 좀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저도 물론 이제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2020년도 적자였거든요. 2020 적자, 2021년도 마찬가지로 적자인데 이 적자 폭을 상당히 좀 많이 줄였죠. 그러니까 이게 본 사업에서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영업 뭐 단기순이익을 줄인 것이 아니고 의류 사업 쪽에서 성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, 단기순이익 자체를 많이 줄인 상황인데 이게 뭐 플러스 흑자전환 턴어라운드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재미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제가 이 감성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약점도 있어요. 약점이 왜 없겠어? 항상 기업이라는 거는 강점만 가질 수는 없고, 그리고 약점을 이 강점이 보완을 하고 이 강점이 두드러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약간 좀 눈에 거슬리는 건 있어요. 이 스노우피크가 얘네들이 브랜드를 사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뭔가 이제 권리를 지금 사온 건데 이 스노우피크가 사실은 일본 브랜드, 일본 브랜드, 이 일본 브랜드. 뭐 물론 이제 MZ 세대 쪽에서 일본 불매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좀 더 다른 세대와 달리 바라보느냐에 대한 내용들이긴 한데 스노우피크 브랜드, 그러니까 스노우피크라는 이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라는 걸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딱 불거졌을 때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고 매출액이 되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또 이겨나갈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약점으로 좀 꼽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주변 환경,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들 자체는 너무 좋다. 그리고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의 뭔가 이제 브랜딩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뭐 판매 추이라든지 역량만큼 또 판매도 잘 되는 상황이고 그 판매를 하기 위한 채널들도 상당히 조금 골고루 잘 분포를 해주고 있다는 거. 그리고 실적 부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IT 쪽에서 이러한 이제 어페럴 회사로 변화되면서 상당히 좀 많이 줄여나가고 있다.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자극을 할 수 있다는 거. 다만 약점은 이 스노우피크가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니고 일본 브랜드라는 거. 네, 이 일본 브랜드라는 거를 많이 감추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시장에서 드러나면서 과연 이 MZ세대, 이 스노우피크를 소비를 하는 소비층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약점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를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편하게 말씀드렸고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감성 코퍼레이션 관심 있게 같이 지켜보시자고요. 자, 그러면은 오늘 해드린 이야기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